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국민대 정시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는 국민대 정시전형 입시 결과 역시 이제 다른 동영상들 이제 대부분의 동영상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대교협에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그 편집을 해서 이제 여기 정시 데이터를 지금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능 100분이 이제 70% 컷이라고 해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 대학들이 제공하는 자료들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100분이 70% 컷은 이제 평균치다. 즉 70%컷 평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 컷과 70%컷 평균이 좀 다르다는 점은 제가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딱 70%에서 끝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위권 성적부터 시작해서 70%까지의 성적대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산출한 결과값이 바로 수능 100분인 70%컷 평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평균치의 반영 과목들은 국수탐 3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학교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 반영 방법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참고하셔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또 각 모집 단위별로 어떤 이제 그 반영 방법을 좀 끌고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좀 변화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시 입결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2024학년도하고 2024학년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모집 단위별 또는 계열별로 수능 과목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써놓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칸을 한 3칸 정도를 한번 좀 만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 이렇게 이제 4개의 과목 반영분인데, 비교적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수능 반영 방식이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 그다음에 자연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예체능은 제가 여기서 이제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 인문 자연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 반영 비중 30%, 수학 반영 비중 30%, 영어 반영 비중 20, 탐구 반영 비중 20. 네, 그렇게 해서 총 100% 이제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데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은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을 했어야 된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전제 조건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도 여기 반영 비율은 변화가 없거든요. 다만 2025학년도에 이제 좀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기하랑 미적 이제 선택 과목, 지정 과목 없어졌고요. 탐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탐, 지정 과목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자연 계열에 한해서 지정해놨던 수학하고 그 다음에 과학, 여기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학과 과학 지정 과목을 폐지하되 만약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때 과탐은 한 과목마다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요 부분들도 역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국민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안에서 지정 과목 폐지한 대학들이 그 선택 과목을 수학에서 기하미적 과탐을 유지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들은 다른 대학에서도 보통 많이 시도하는 이제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자유전공 같은 경우, 자유전공 학부 전공 이제 계열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인사가 됐는데, 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정시 전형에서의 모집 규모가 수시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정시를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자, 인문, 기술, 융합, 학부라고 해서 이 인문기술융합학부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보면 인문기술융합학부 자유전공 트랙과 그 다음에 미래융합전공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미래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계열을 세 가지 계열로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인문, 자연, 예체능 이 세 개 계열로 나눠서 별도로 이제 또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여기 순수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래융합전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문기술융합학부 안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계열별로 조금 나눠질 수도 있는 그런 미래융합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좀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미리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만 무려 3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300명 모집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일 모집단위로는 사실 이제 가장 큰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융합전공 인문 같은 경우에 모집 규모가 166명,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197명.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가 65명으로 어쨌든 지금 뭐 미래융합전공 인문자연 그 다음에 예체능 모집 규모도 사실 적은 모집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들만 지금 다 합쳐도 꽤나 지금 인원수가 지금 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면 한 지금 600명이 지금 넘는 규모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지금 좀 긴 칸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자유전공학부. 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저기 인문기술융합학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비중이 그러면 또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수능 반영 비중이 25, 25, 25, 25%씩, 그러니까 국수영탐 4개 과목의 반영 비중이 다 동일합니다. 마치 꼭 교대 같죠. 그래서 선택 과목 지정도 없고 어쨌든 25%, 25%, 25%, 25%로 균등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좀 지원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미래 융합 전공 인문 자연 이런 모집 단위들은 어떻게 되냐? 자, 미래 융합 전공 인문은 기존의 인문계열 반영 비중하고 동일하고요. 미래융합전공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기존의 자연계열 모집 방법과, 그러니까 그 수능 반영 방법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사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자유전공 학부 자체가 이제 국수형탐 반영 비중을 균등하게 깔아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문이든 자연이든 정말 좀 자신 있는 어떤 성적대를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자유전공 취지에 잘 맞는 그런 이제 모집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뀔지 이제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명 정도의 규모를 모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 1등과 마지막 이제 등수 사이의 갭 차이는 생각보다 이제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그냥 굉장히 촘촘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집 규모가 지금 300명 정도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 꼬리점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들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뭐 이건 신설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에 이제 입시 결과가 공개가 되면 이제 누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또 학생들의 지원 전략이 이제 좀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 2025학년도 대입만 놓고 생각을 하면 올해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누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정말 이걸 지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고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국민대 전반적으로 정시 전형에서 입결 평균치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찾아내시면 그게 이제 가장 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2024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 비교하면서 입결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 관련된 이제 입결이 먼저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에서 이제 다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 자, 지금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비슷했죠. 그리고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수능 반영 방법은 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인문하고 자연이.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 87.70에서 85.63으로 지금 약 한 100분위 점수 2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디어 전공 이제 상대적으로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00분위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 100분위 점수 2점 정도 평균치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고, 자, 반면에 광고 홍보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더 점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6, 100분위 점수 86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 자, 그런 점을 좀 이제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 85.63보다는 2025학년도에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좀 남겨놓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86.80에서 86.13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 86.50, 86.50 전년도하고 입결 70% 컷 평균이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학부 같은 경우에는 84.60에서 86.13으로 그러니까 경영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86 정도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맞춰져 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재무금융, 회계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분위 컷은 대략 한 86 정도에 거의 형성이 되어 있죠. 큰 편차도 없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리고 경영정보학부 지금 자연계열 분할 모집을 했었던 경우 같은 경우도 86.25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 입결 평균치는 지금 86에서 한 87 정도, 그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신다면, 한번 이제 충분히 이제 좀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 자,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86.05에서 87.13으로 상승했고요. 건설시스템 역시 85.35에서 86.75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부 지능형 ICT 융합 전공 이전 연도에는 이제 전자시스템 공학이라고 돼 있었을 텐데 어쨌든 87.60에서 87.88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폭 상승해서 87.88로 이제 평균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학은 뭐 국민대에서 이제 가장 선호도 높은 공과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87.35 이전 연도에도 이제 높은 입결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입결치를 더 끌어올려서 88.75로 지금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노 소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86.05에서 85로 100분위 점수 1점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학 전공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습니다. 87.75.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역시 소폭 상승해서 86.25까지 상승을 했다. 이 결과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에도 지금 비슷한 이제 입결치를 형성했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도 비슷한 입결치를 형성했죠. 이제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는 또 국민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공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 100분위 점수가 뭐 월등히 지금 높은 이제 점수대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그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기가 있는 전형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여기 비실기 전형도 있긴 한데 여기 관련된 부분들,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따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먼저 1차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그 공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럼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들과 좀 비슷하게 인문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들은 점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느낌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른 대학교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국민대의 특징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전년도하고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2년치 입결이 지금 이제 사실 그 편차가, 뭐 백분위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2년치 입결을 살펴보시면서 그 평균점을 한번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보시면,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 범위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전반적으로 좀 점수가 백분위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지금 1차적인 자료에서는, 네, 자연계열이 상승하긴 했으나 그 상승폭을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거의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86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87 정도 내외 선에서 어느 정도 입결이 좀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체능은 일단 좀 제외하고, 자, 행정학과부터 그냥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행정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도가 84.50에서 86.13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4.50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성적들이 좀 몰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 85.80에서 86.75 상승하긴 했는데 역시 상승폭이 매우 크진 않고요. 자, 사회학과는 상승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85.75, 전년도에 81.70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을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입결이 2023학년도에 형성이 됐던 거고, 그 결과 85.75로 지금 2024학년도 입결이 형성됐다는 거는 다른 사회과학계열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학과가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점수가 많이 뛰어올랐으니까 2025학년도에 입결이 하락할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유지하든 조금 더 올라서 한 86을 조금 더 넘기든, 어쨌든 지금 사회과학 계열은 기본적으로 86 정도 내외선. 근데 뭐 사회과학 계열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문 모집 단위들이 경영적도 86 정도 내외선에서 유지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사회학과 자체가 이제 국민대 인문 전체 평균치에 좀 가까운 그런 점수대가 좀 형성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유라시아학과가 지금 84.90에서 86.13으로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일본학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했고, 경제학과가 85.70에서 86.50.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지금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 편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통상도 86.60에서 87, 큰 변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 전공은 85.15에서 83.50으로, 네, 여기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자, 기공 같은 경우도 역시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을 매우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 86.40에서 85.8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100분 점수가 근데 1점 넘게 하락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능전자공학도 86.30에서 87.88로 살짝 올랐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뭐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부겠죠? 자, 88.13, 전년도 87.85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IT 융합은 87.88, 전년도 87.80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점수대를 보여줬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계열들은 국민대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미래 모빌리티 학과도 역시 88 정도, 전년도하고 큰 편차가 안 생겼죠. 참, 2년치 입결을 비교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뭐랄까요? 다이내믹한 결과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문학부 국어 국문 전공이 지금 85.40에서 87.25로 네,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어 전공은 이제 신설 모집이었는데 네, 86.50으로 그다음에 영어 영문학부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그다음에 중국 어문 전공도 비슷. 그다음에 중국 정경 전공은 전년도에 비해서 백분 점수가 한 1점 조금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역사학과도 역시 뭐 전년도하고 큰 편차가 있진 않았습니다. 법학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KMU 뭐 인터내셔널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이제 아마 독립학부일 텐데 이 독립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입결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88.10에서 84.13으로 네,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학과들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에 뭐 80 초반대 형성되었던 학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이듬해 입결이 조금씩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84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인문 전체보다는 지금 평균치에 비해서도 조금 낮게 2024학년도 입결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부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집 단위별로 상관없이 계열별로 살펴봐도 인문은 거의 대부분 한 86 정도 내외선에서 기본적으로 입결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조금 더 백분이 높게 지원을 하셔야 조금 안정적으로 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AI 빅데이터 융합경영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88에서 85.75로 네, 좀 많이 하락했네요. 자, 그리고 건축학부 인문 모집 단위는 전년도하고 거의 큰 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융합경영 자연 같은 경우도 역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편차가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산림환경 86, 임산생명 86.38, 그리고 나노전자물리학 86.63. 여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백분 점수가 좀 더 상승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상승 폭들이, 아주 이제 유의미한 이제 폭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부, 네. 건축학부 상당히 높네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부에 대한 각 대학교의 이제 그 모든 학부를 다 알지는 못해서, 건축학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게 건축학부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그런가 뭐 그런 부분들은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축학부 입결치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하는 좀 느낌이 있네요. 그건 뭐 인문 모집 단위에서도 지금 88 정도를 지금 계속 유지했던 거 보면 네. 국민대 건축학부는 네, 상당히 이제 뭐 홍대 건축학부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학과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입결을 다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각 대학교들 이제 그 좀 특색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특색 있는 학과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에도 개설되어 있는 학과지만 이 학교만의 이제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학과라고 한다면 그런 학과들을 저도 한번 좀 찾아보고 또 이제 자료를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국민대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가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대비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점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모집 단위별로 지금 모집 인원의 변동폭을 지금 다 살펴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특히나 좀 국민대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전 같은 경우 지금 모집 인원 규모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각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세부 모집 단위별로 인원들이 지금 크든 작든 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대조해보고 지금 살펴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인문기술 융합학부 이제 뭐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 모집 규모니까 그런 점들 반영하면은 네, 지금 대략 백분위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일지 지금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크지 않은 대학교였기 때문에 뭐 극상으로 잡으면은 지금 한 88 정도 수준이 백분 점수니까 국민대식
환산 이제 점수로 봤을 때 100분이 88 정도, 그다음에 조금 낮게 잡으면은 네, 대략 한 86 정도 수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86에서 88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모집 단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에 꼬리를 붙잡고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84, 85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다른 대학교들의 또 입시 결과하고 맞물려서 추합이 또 어느 정도 도는지까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대략 그 정도 수준, 선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개별 모집 단위별로 이제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이 부분들도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경쟁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네,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모집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까지 한 2년치 평균 입결치를 이제 기본 데이터로 삼아서 한번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국민대 정시전형 입결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변동이 많은 2025학년도 대입인 만큼 이제 충분히 지금 이제 뭐 당장 마음 졸이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수능 공부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이제 끌어내셔가지고 국민대 이제 지원하시고 싶어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이제 향후에 올 연말에 이제 어떻게 그 결과치들, 또 이제 학생들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지 한번 면밀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